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뭐 2002년도 월드컵 때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연구했던 그 메시지인데, 요 메시지와 좀 어울릴 만한 친구를 좀 데리고 왔거든요. 올해 이제 중앙대 약대의 편입에 당당하게 성공을 한, 굉장히 오랫동안 약대를 좀 가고 싶어 했던 친구예요. 피트를 이제 5번 하고도 실패했는데, 그러고도 이제 편입을 끝까지 좀 하겠다. 편입도 이제 한 번에 성공을 했으니까. 비슷한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고 피트를 많이 했는데 실패하고 바로 편입을 한 층도 있을 거고, 또 피트에 실패하고 그냥 나는 이제 약대 안 되겠다 하고 다른 길을 가다가 그러고는 이제 편입이 생겼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한번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민준이가 공부해왔던 그 간단한 히스토리 좀 보고자 해요. 편입하고 피트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많이 다르고. 어떤 면이 좀 달라요? 일단은 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과 같이 일회성 시험이잖아요. 하루로 모든 게 다 끝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그날 만약에 컨디션이 뭐 안 좋았다, 자기랑 좀 연습했던 문제가 뭐 안 나왔다던가 이러면 좀 평소 때 자기 실력을 좀 온전히 발휘하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은 달리 그래도 이제 여러 군데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피트보다는 그래도 그런 리스크적인 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을 치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고 이제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시험을 그래도 여러 번 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날은 또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나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그중 하나 이상은 걸릴 확률이 그래도 피트보다는 높지 않나. 실제 피트는 워낙 장소생이 많고 고인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1년 해서 실패해서 다시 해서 해야지. 근데 1년 후에 성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는 애들이 많아. 오히려 그렇죠. 떨어진 애들도 많아.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이런 것도 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약대 편입을 하기 전에 요 피트를, 이게 이제 맨 마지막 피트였거든. 이게 이제 화학, 유기화학, 이제 물리, 그리고 이제 생물 3적이거든요. 네, 표현 점수 보기 좀 힘든 친구들은 100분위 점수 보면 될 것 같아요. 100분위가 이제 화학이 57%, 85%. 생물은 좀 괜찮은데, 그래도 87% 원래 좋은 건 아니지. 합격하려면 한 평균적으로 한 93% 이상은 그렇죠. 돼야 표점이 한 250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한번 써볼 만한 거고, 합격한다는 보장 한 95% 이상이면은 그래도 한 260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디든 좀 갈 수 있고. 근데 지금 57%면 일반화 25문제 중에서 한 반타작 정도? 13개 정도 맞춘 것 같아. 이게 5년을 했는데 이 성적이 나온 건 조금 의아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피트라는 시험이 진짜 수능이랑 좀 어느 정도 닮아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가장 큰 실패 요인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험이 이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좀 수험생들 풀 자체가 약간 좀 고인물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형국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변별을 할 게 거의 없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시험 내는 그런 입장에서도 좀 더 뭐 특별한 거, 뭐 특수한 거, 심화된 거 이런 걸 중점적으로 출제를 하겠구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막바지까지 이제 뭐 여러 교수님들 자작 문제, 뭐 심화 문제 이런 거만 중점적으로 막 연습하고 회독하고 이랬거든요. 딱 장수생의 길인 거야. 그렇죠. 1년 하고 나면 딱히 모르는 게 없거든. 그땐 이제 막 새로운 거,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이거 나오면 틀릴 것 같은데, 그런 것만 꽂혀. 그래도 끝까지 이제 약대를 좀 가고 싶어서 이제 올해 이제 약대 편입 생기자마자 이제 약대 편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GPA가 어느 정도 됐었지? 96.6이었던 것 같아요. 전적 때가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였어요. 그러니까 96점 정도의 GPA가 굉장히 좋은 점수이긴 해. 좋은데 편입판에서는 이제 안 좋은 편인 거지. 왜냐면 그 점수로 이제 약간 지방 쪽에는 국립대는 1차 커트가 GPA하고 영어잖아. 그쵸. 그걸 이제 통과할 수 있을 점수면 좋은 거고, 네. 1차를 통과 못하면 좀 의미가 없는 점수일 수 있는데, 이 점수는 좀 힘들지. 특히 이제 영어가 950밖에 안 영어도 됐죠. 영어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네. 그쵸. 영어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올리기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이게 작년 12월? 그럼 거의. 중앙대 편입 시험 보기 한 달 전. 네, 거의 맞아요. 원서 접수 이제 다들 하기 시작할 때쯤 마지막 톡에서 그나마 950 찍은 거네. 중앙대 합격할 때. 제출 자체를 안 했죠. 네, 안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학점도 그렇게 막 내밀 만한 점수가 아니었고, 영어 점수는 오히려 약간 950이라는 점수가 또 막
역시 좋은 점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로는 1차 커트라인이 있는 대학은 그냥 다 떨어져요. 그럼 네가 쓴 대학이 어디야? 일단 경희대, 단국대, 그리고 중앙대, 계명대, 삼육대, 한양대, 에리카하고 7개. 그랬던 것 같아요. GPA나 영어 커트라인이 좀 없는 대학들. 네, 1차 컷 안 나는 대학, 1차. 그리고 GPA는 무조건 포함이 된 대학.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GPA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GPA가 95점 이하다. 아니면 98점 넘어가기 힘들다. 라고 하면 영어 점수는 최대한 만들어셔야 되고, 영어가 만약에 990이 있었다면 아마 썼겠죠. 다른 데도. 뭐 원광대라든가 원광대도 썼을 거고, 뭐 충남대, 전남대 뭐 이런 또 데도 한번 썼겠죠. 써보면 있겠지. 그치? 네네. 그럼 1차는 됐을 거야. 네네. 맞지? 네, 영어를 만들면 어쨌든 몇 개 대학은 더 쓸 수 있고, 네, 그 대학들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피트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없는데, 그래도 편입은 내 상황에 맞춰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민균이는 최대한 집필 성적을 만드는 걸로 해서 실제 요 1년 동안 이제 현장 강의로 등록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현장 수업을 쫙 들었는데 실제 학원은 잘 안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 학원 왜 안 나왔어? 그냥 밴드 라이브라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때 당시에 좀 시간 낭비라고 좀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듣는 게 좀 편하기도 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공부한 친구는 아닌데 현장 등록했지만 공부하는 스타일은 다 인강애들 스타일인 거지. 그래서 인터넷 강의 공부한 친구들한테 이 공부법에 대한 걸 좀 더 조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필로는 거의 탑이었어요. 근데 이 지필 성적 이렇게 좀 잘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아까 피터는 거의 바닥이었거든. 그렇죠. 근데 그 1년 사이에 어떻게 지필 성적이 이렇게 좀 막 끌어올려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자, 편입은요, 지식 형태 문제 나오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성실하면 성적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편입 성적이 안 좋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안 한 거야. 이쪽은 그냥 하면 나오는 것 같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그건 이제 방향이 너무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피트 57%가 중앙대 몇 개 틀렸다고? 생물 하나, 화학 하나 정도 틀린 것 같아요. 같은 점 했을 때 이제 전체 생물 30문제, 화학 30문제, 60문제 중에서 한 58개 하나씩 틀린 거, 한 2개 정도 틀린, 네. 그 정도 성적도 이제 중대를 합격한 합격생이 된 거죠.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우선 3월부터 6월달까지는 이제 이론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이론 정리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간단히 좀 알려주자. 저 같은 경우에는 피트를 혹시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건데, 좀 그거에 따라 좀 방법이 좀 나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피트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피트를 준비했었어도 만약에 자기가 공부에 그쪽 손을 놨다든가 좀 그런 지 오래됐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론 정리를 그래도 자기가 안다고 해서 뭐 좀 뭐 문제부터 푼다든가 이런 거는 좀 추천을 안 드리는 편이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냥 이론 처음부터 그냥 풀커리를 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트를 끝나고 바로 편입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은 남아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심화이론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이제 심화이론 강의는 이제 그래도 피트 때는 다루지 않았던 어떤 양자역학이라든가 분석화학 쪽도 이제 다루신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민규가 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론은 이제 전에 배웠던 이론이 있고 약간 플러스 알파인 심화 이론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기본 이론 때 풀었던 문제들을 다 풀었거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크북도 있었고 지금은 뭐 없어졌다고 하지만 없어진 게 아니고 뭐 너 이제 퍼펙트 워크북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올해도 있어. 없어지지 않았어. 있구나. 이름이 바뀐 거야. 아, 퍼펙트 워크북이 이제 500문제, 500문제에서 2권이라고 1000문제였는데 올해는 이제 1000문제 묶어서 그냥 1000제 네. 로 나가는데, 좀 기본 문제예요. 그래서 피트를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전에 좀 많이 했던 친구들은 뭐 단순 문제인데, 물론 이제 내가 풀라고 해서 풀긴 했지만, 이론은 심화 이론 공부하지만 문제는 기본에서부터 하나씩 밟아 나갔고, 그렇게 좀 기본적인 문제들 푸는 거에 대해서 루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도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제들은 어쨌든 정답과 해설지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컨텐츠였다는 거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꼭 내가 지금 전에 했던 내용을 한 상기하기 위해서 풀어본다라는 목적으로도 한번 활용하기는 좋았다. 그래서 이런 거기 정리하고,